방법인 물망초. 물망초가 뭐지? 쌀을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로 탈북자 인권운동을 제도적으로 돕기 위해 박선영 의원이 만든 단체다. 박선영, 그는 누구인가? 그녀는 독하다. 중국에서 탈북자 북송이 결정됐을 때 바로 단식에 돌입했던 작은 체구의 그녀 박선영. 변호사, 판검사 넘치는 새누리당도 눈치 보는 야당도 대통령도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박선영 의원이 북한 인권 문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배우 차인표도 동참해 무관심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파도를 일으켰다. 국회의원 임기 내내 탈북자의 데모였고 위안부 할머니들, 고려인들의 권리를 챙겼다. MBC 기자 출신으로 2대 나온 여자 박선영. 이회창의 사람으로 알려졌고 자유선진당 대변인 출신으로 18세 국회의원이다.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박선영 의원은 자유선진당을 탈당한다. 심대평 대표와 이회창 전 대표의 갈등으로 자유선진당이 뒤숭숭했다. 이인재 위원장을 필두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는데 더 극심한 내용이다. 이회창 전 대표도 탈당했다. 이회창 전 대표야 그렇다 치고 박선영 의원은 왜? 차인표 씨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행사 같이 했을 때 그는 내 옆에 안 왔어요. 자유선진당과 뭔가 있나 오해받을까봐였겠죠. 라며 탈북자 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가는 한 사람의 국민도 소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외치는 박선영.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인해 역사의 조남자들이었던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진정한 애국자이며 아름다운 한 인간 박선영 의원을 만나보자. 독한 여자, 하지만 따뜻한 여자 박선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머리 염색 안 하세요? 네, 그냥 있는 대로 보여드리려고요. 네, 제가 오늘 지금 복장이 좀 약간 중국 옷입니다, 이 옷이. 예, 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지금 명동에서 중국 관광객들 상대로 탈북자 강제 북송하면 안 된다고 중국 국민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그 캠페인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오느냐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고요. 이 차림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이쁘신데요.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 바로 전에 이 자리에 있다가 나가신 윤창중 우리 컬럼세상 대표가 그저께 글을 썼던데요. 우리 박선영.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적자다. 네? 이렇게 딱 쓰면서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으로 이렇게 아이고. 이야기를 했던데. 아니 어떤 분이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네. 며칠 전에 어제였던 것 같은데 윤창중 그 칼럼니스트가 저에 대해서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냥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분은 굉장히 강하게 글을 쓰시잖아요. 매우 강하고 절대 칭찬 안 합니다.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셨나 싶어가지고 막 찾아서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제가 막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자들 하는 말로 아주 강하게 빨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새누리당 172명의 금배지들이 하지 못한 일을 혼자 해냈다. 그냥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4년을 지낸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분들은 돌다리도 두드리셨을 것이고 저는 한번 생각해서 아니다.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 나라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용기가 대단하고 존경스러운데 이 탈북자 환송 오늘 일면 신문 또 탑 기사가 또 미국 외교위원장이죠. 이하원 외교위원장 쿠바 출신의 그 여성분이 또 같이 이렇게 합류하는 거고 이 한 분의 진짜 지극하신 노력, 의지가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만나니까 그분도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것 같던데요. 사실 레티넌 여사하고는 역사가 좀 됩니다. 작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달에 국군 포로와 전시납북자 송한촉구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나왔어요. 그렇게 된
뒤에는 레티넌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의안은 제가 찰스 랭글 의원이라고 우리 6.25 참전 용사지요. 네. 찰스 랭글 의원을 찾아가서 제가 호소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결의안을 내주셨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그 결의안이 오죽 많습니까? 미국 네, 의회에 많죠. 올라오는 게. 그런데 이거를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니까 아주 빨리 아주 특급 말하자면 특급 우편으로 하듯이 네. 특급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스 보팅이라 그러는데 뭐 이 있습니까? 뭐 할 때 없습니다 하는 걸로 딱 채택하는 그 절차를 하게 해준 분이 레티넌 여사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됐고요. 네. 이번에 한국에 온다 그러길래 이제 면담 약속만 하면서 속으로 중국 대사관 앞에 한번 같이 가주면 좋을 텐데 이게 외교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결코 그 쉬운 자리가 아니기 미국의 때문에 외교위원장은 장난 아니죠. 네. 전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외교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리죠. 네, 이번에도 군용기 타고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차마 제 입으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다 청광천 사건 또 보시라이 사건 이렇게 어려운 외교 문제가 미중 간에 막 발생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저하고 면담 약속 잡고 와서 할 일 이렇게 스케줄 조정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했는데 본인이 먼저 저한테 내가 당신하고 같이 당신이 단식했던 그 자리에 가보고 싶다. 나를 글리 안내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메일을 먼저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정말 너 나랑 같이 갈 수 있냐. 그랬더니 no problem. 그리고 내 동료도 아마 같이 갈 것이다. 그러더니 정말 어제 맥커터 의원이 같이 왔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 고마웠지요. 그리고 와서 한 그 메시지도 뭐 미스터 후 하면서 이런 갓난애기까지 사지로 내모는 정권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냐. 북한하고 중국 외에 또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 목소리를 후진타오 듣더라고요. 국가주석한테 예, 미스터 그거를 그냥 후 미스터 하고. 후. 예.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후진타오도 있지만 도대체 어느 누가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기자회견문을 미스터 HU 그 다음에 괄호하고 WHO 두 가지 면으로 다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피난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글로 써가지고 왔어요. 네. 나도 본인도 쿠바 출신의 쿠바에서 12살.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써가지고 와서 내가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탈북자들의 고통과 한과 아픔을 내가 잘 안다. 이 사람들을 절대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네티넌 위원장 용기에 정말 박수를 네, 치겠어요. 그죠?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텔레파시라는 걸 믿거든요. 네. 그 텔레파시를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이 보내신 거예요, 미국에. 이 레티넌 위원장한테. 그 텔레파시를 받고 메일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심전심, 그죠? 그죠, 텔레파시가 이심전심. 이심전심. 예, 네, 연마시 중에 미소 뭐 이런 거 네, 있죠. 네, 그게 통한 것 이심전심. 같아요. 제가 차마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하필이면 보시라이 사건, 청광천 변호사 사건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알아챈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예. 소원을요, 네. 소원을 빌면 그게 하늘에 닿아서 이루어지는 역사. 네. 야, 이번 그 메일 역사네요. 레티넌 위원장의 메일 네. 역사. 뭐 희망이 생깁니다. 네. 예. 사실은 이게 미국 하원 위원장이 이런 일 사실은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스스로 못하죠. 그렇죠. 중국과의 네. 외교 마찰을 스스로 이렇게 예. 한 명이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옳은 일이고 예.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요. 지금 일면 탑 기사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외신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AP, UPI, 그 미국의 소리 해서 지지통신, NHK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단식 얘기 좀 해주세요. 단식. 몸무게 원래 몇 킬로였어요? 40 몇 킬로? 45가 조금 넘었었어요. 네. 46은 안 되고 네. 그런데 쓰러지면서 이제 40kg 정도로 6kg가 더 빠졌습니까? 6kg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은 43kg 다시 야. 절반 정도 회복했고요. 아직은 조금 남아 있어요. 더 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점심에 한 끼 굶었는데도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못 굽는 체질이에요.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당을 다니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신부님이 금식기도 하자고 하실 때 제일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네. 굽는 거는 둘째 치고 밥 먹는 시간이 1시간만 늦어져도 저는 이렇게 손이 떨리고요. 그게 2시간이 늦어지면 입술이 팍 떨려요. 아, 못 먹으면 한 끼라도 예, 좀이라도 그러다면 늦어지면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아. 그래서 한 끼도 못 굶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지금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네, 손이 네. 막 떨리고 네. 입술이 떨리는데 왜 네. 굶으셨어요? 아, 그냥 졸려가지고요. 잤습니다. 네, 자, 잠시 안 먹고. 네. 아, 그래서 열 하루나 단식하셨으면 어떻게 그걸 견뎌냈어요? 한번 5일째, 6일째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단식할 때 저는 고통. 이틀째가 제일 힘들었고요. 이틀째, 사흘째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이 되니까 오히려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흘째 누웠거든요. 그랬더니 네. 다른 분들이 오셔서 저보고 아니 벌써 쓰러져 누우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닷새 되니까 저를 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앰뷸런스를 저렇게 밖에다가 대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닷새 넘으면 분명히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열 하루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죠? 네, 네. 한 일주일 그러니까 넘어가고. 일주일 넘어가면서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걸어서요? 예, 걸어서 화장실을 못 가겠고, 제가 이제 바깥에 대로변에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사진 나오죠? 네, 네, 화면에.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 걸어가야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4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예, 여자 화장실은 또 4층에 해놨네요, 여기다. 네,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물도 마시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아마 더 빨리 쓰러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날은 춥고 사람들은 자꾸 찾아와서 말은 계속 하는데 화장실 갈 힘도 없고 그러니까 물도 마실 수가 없고 그때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네. 입원을 하니까 또 물을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병원에서 물 못 마시게 합니다. 예, 그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네. 사흘 동안 물을 일절 입에도 못 대게 했어요. 네. 링 거만 한 4개 꼽아놓고 네. 그리고는 입에다 거스만 이렇게 적셔주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병원이 힘들죠. 네. 아유. 병원에서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병원에서 의사 실수로 연간 4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게 말해요. 속상해요, 의료사고가 그럼. 네. 네. 병 고치러 갔다가 네. 그냥 황천길 가잖아요. 네. 아유, 진짜. 고통스럽게 병원에서 또 3일 지내시고. 네. 그 대법관 하시는 부부님께서, 남편분께서 너무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족들이, 야, 빨리 일어나라, 막 이러 안 해요. 어떻습니까? 남편은 그런 얘기를, 남편하고 큰 녀석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작은 녀석이 네. 와서 화를 내면서 빨리 집에 가자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작은 녀석만 그러고 남편이나 큰 놈은 그런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일 하는데도 또 그 참 삐뚤하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 박선영 의원이 뭐 0.01% 될 거, 뭐 다른 당의 비례대표 받으려고 이런 쪼를 하는 거 퍼포먼스다. 이렇게 또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혹시 들으셨는지 네, 모르는데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셨죠? 속상하기보다 뭐 며칠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텐데 싶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였어요. 네. 네. 이번에 탈당하십니까? 네네. 저는 4월 되기 전부터 3월 중순부터 탈당할 거라고 네, 얘기했었어요. 말씀하셨죠.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학교에 가면 제 전공이 헌법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정치도 가르쳐야 되고 국회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저의 학문적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도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탈북자 문제를 계속 제가 운동으로 해나가려면 이렇게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 임기 끝나면 탈당할 거라고 아주 공언을 했었습니다. 네. 정치인 박선영, 이제 그 소리 듣기 싫으시죠, 솔직히? 네, 듣기 싫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년 내내 정치인이 아니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다 정치인인데 네. 영어로는 스테이츠맨하고 폴리티션하고 컨그레스맨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테이츠맨이고 네. 정치꾼, 이거는 폴리티션인데 네. 정말 저는 정치꾼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스스로 그거는 굉장히 많이 자제하고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나라국자가 붙은 국회의원의 노릇을 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네.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은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홈런 터뜨렸잖아요. 아까 그 새누리당 172명이 못한 일을 아이고. 한 명의 박선영 의원이, 이 작은 체구의 박선영 의원이 다 해냈고, 미 하원 위원장이 와서 중국 그 탈북동포 보내지 마라,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네. 미스터 후 이걸 예. 하셨고, 이런 하신 거죠. 큰 일 하신 거죠. 그래도 아쉬운 점 있죠. 4년 동안 내가 더 좀 열심히 할 거, 이런 후회 없습니까? 좀 아쉬웠던 점, 국회를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생각은 사실 솔직히 다시 하라면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싶게 그 제가 정도로 열심히 했다. 진을 다 뺐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할린 한인 특별법을 좀 정말 두 개 다 제정법인데 네. 제가 제정법으로서 그 전신합북자법, 이거는 제가 제정법으로 60년 만에 제가 만들었어요. 네. 가서 참 힘들었는데 그거는 참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데 네.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하는 것하고 사할린 특별법, 이거는 제정법인데 좀 이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두 개를 못한 게 제일 아쉬워요. 사할린 동포들 위한 법이죠. 네, 네. 사할린 특별법. 그게 우리나라 지금 없습니다. 네, 사할린 동포들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어떻게 사할린까지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1세들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오시든지 사할린에 계시든지 한국 정부가 돌봐야 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야죠. 사실 일본 보고만 너희들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우선 우리가 할 도리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다른 나라도 도와주게 될 정도로 네. 경제력이 커졌는데, 주권을 잃었을 때 그 한을 품게 되고 역사의 조난자가 된 분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도와드리겠습니까? 네, 중국에도 많아요. 하얼빈이나 이런 쪽에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자손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이분들 진짜 소중하게 대해야 네, 돼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연해주나 만주나 이런 쪽에 항일 독립운동 했던 분들에 대한 역사 자료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잘 수집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못한 게 참 송구스럽고, 사할린 한인분들 저한테 지금도 연락 오시는데 그러면 참 뵐 면목이 없지요. 네, 좀 친한 분,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 있으면 네. 이거 저희 자료 좀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냈던 법안 그대로 네, 그대로 의원님 해서 성함으로 내셔도 되니까 그것부터 좀 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어요. 네, 참 그거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차인표 씨가 막 5m 저기 떨어져서 옆에 안 오니까 좀 서운했습니까? 그래도 차인표 씨 잘생겨가지고 좀 서운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요, 정치인은 벌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인은 그때. 벌레다. 벌레다. 좀 징그러운 벌레. 네,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인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런 거를 아주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제가 단식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성명서를 낭독하시는데 네. 저 옆으로 안 오시고 한 5m 떨어져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인표 씨 입장에서는 괜히 정치인 옆에 갔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차인표 씨한테 섭섭했던 것이 아니라 네.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구나, 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더 아마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차인표 씨한테 사실은 감사하죠. 네.
차인표 씨가 그러니까 결정을 난 정치인하고 이제는 정치 앞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예. 그렇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저로서는 이제 내 옆에 오는 것이 저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네.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또 누가 정치 좀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저는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꾼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의 어떤 경력이나 저의 어떤 양심이나 제가 추구하는 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저는 기여할 수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는 뭐 50이 훌쩍 넘었는데 네. 이 사회에 봉사하고 나라에 봉사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러나 저를 보고 뭐 지역구 나가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저는 절대로 안 할 그 겁니다. 스테이트맨은 해도 네. 폴리티션은 안 한다. 예, 네, 그거는 정치꾼 확실합니다. 이런 거는 안 네, 한다. 네. 선거 운동하고 표 네. 얻으려고 하고 막 네. 그 포퓰리즘 이런 거 안 그거는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재단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 참 이쁩니다. 물망초. 여기 물망초 배지거든요. 아, 네. 물망초 배지입니까? 예, 사단법인이에요. 아. 네, 제가 돈은 없으니까 네. 사단법인으로 해서 사람들을 일단 모아가지고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자. 그래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거를 막는 거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십니다. 전혀 적응하지 못하시고요. 우리 사회에서 불원비 마을만도 못하고 천성산에 도룡뇽반도 못하고 서울대공원에 물개만도 못하고 재돌이만도 못한 존재들이 탈북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우리가 통일을 앞당길 수도 없고 통일을 해서도 성공할 수 없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온 통일 세대인 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가 존귀한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고 한반도의 주인이 우리구나. 그러니까 남한 북한 주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한반도의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물망초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반도의 이 통일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그 탈북자들 위한 네. 이러한 재단이죠. 그런 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위한. 탈북 아동, 탈북 청소년들은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배움의 기회가 없었지만 중국에서 탈북하는 과정, 숨어서 쫓겨다니는 동안에 어디 가서 뭘 배웠겠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면 한글 쓰는 것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 아동, 탈북 청소년들한테는 1대1의 맞춤 교육을 해줄 대안학교를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지만 영어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언어 연수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스스로 노구를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국군 포로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대단하시죠. 이런, 네. 그분들이 61분이신데 네. 10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50여 분 정도 남아 계신데 지금 한국에 50분이나 한국에 있군요. 예. 근데 이거를요 지난 정권들이 밝히지도 않아서 한국에 스스로 생활해 오신 국군 포로가 50분이나 된다는 거를 국민이 모르세요. 근데 이분들이 부모가 계시겠어요? 자식이 있겠어요? 형제 자매도 이제는 다 돌아가셨거나 너무 노쇠하셨거나 그분들을 도와드릴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으신 국군포로 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제 요양원을 하나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일 그거는 하려고. 빨리 해야 되겠네. 그거는 좀 네. 정부가 도와달라고 하세요. 정부에. 아유, 통일부라든가 4년 여러 가지 돈도 있잖아요. 4년 정부가. 내내 제가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명예의 집이든 아니면 영광의 집이든 아니면 은혜의 집이든 뭐라고 명칭 붙여서 그분들이 사셔야 10년을 사시겠냐. 80이 다 넘으셨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에라도 대한민국의 보살핌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는 긍지와 위로를 느끼게 해달라. 4년 내내 요구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제가 지금 도우려고 좀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도울지 그 방법을 네. 제가 한번 연구해 볼게요. 회원이 되시면 제가 되고요. 회원 가입해도 되죠? 네, 그럼요. 언론인도. 네. 대한민국 누구라도 물망초요. 국민. 네, 네. 외국에서도 지금 가입하는 알겠습니다. 걸요. 제가 당장 가입하겠습니다. 네. 좀 짜증나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자유선진당 지금 막 비대위하고 이인재 의원하고 막 네. 그래서 막 이해창 전 총재 나가시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혹시 뭐 하실 말씀? 이게 네. 한 줌도 안 되는 권한이라도 본인한테 오면은 누구라도 그거를 맘대로 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라는 거는 다음번 대표를 뽑을 때까지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역할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막 당원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이름 당명도 바꾸고 이런 막 조자룡 칼 휘르듯이 그렇게 쓰고 싶은 욕구들이 서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떠올릴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자제력이나 어떤 자기 절제나 이런 것들이 참 정치인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는 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해요. 네. 또 가슴 아픈 얘기 좀 할까요? 네. 종북 좌파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통합진보당 네. 내부 어차피 북한하고 좀 연결이 되잖아요. 네, 약간. 네. 이 주사파라고 하는데 소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이번에 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경선 부정이라든가 어떤 느낌이셨어요? 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합진보당 사태는 우리 국민이 하도 무감각하니까, 종북 좌파 세력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하늘이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전 생각해요. 네.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 이런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 어떤 각성, 이런 것을 그래도 우리 국민이 못한다면 저는 우리 6.25 직후보다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분단이 온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북한은 머지않아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북한이 스스로 무너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스스로 무너진 북한이 결코 통일로 연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되죠.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조바심이 나고 그래요. 네. 그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내분이 생기면 정말 다른 나라 좋은 일 시키게 될 것이고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정말 우리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고립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점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쳤다면 이렇게 남북한이 그럼요. 아무리 강대국이 나선다고 네. 해도 우리가 똘똘 뭉쳤다면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립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을 이제라도 우리가 같이 국민이 느낀다면 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이렇게 만나 뵈니까요.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신문지상에서만 건강하신지 안 계신지 했는데 오늘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비록 화려한 누각이 있다 하여도 날아다닌 제비의 머무름처럼 초연하여서 함부로 옮기지 아니한다. 노자의 말입니다. 제비는요, 화려한 누각이 있어도요, 초가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내 둥지가 낡았다고 남의 둥지를 탐하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이 화려한 국회의원회관을 보니 제비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